자, 다음은요.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 이어가 보죠. 여기에는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며칠 지난 이 TV 토론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심상정, 이재명은 윤 따라쟁이. 윤 따라쟁이. 진보 표심 겨냥하면서 맹공을 폈다. 21일 TV 토론에선 MB 아바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고. 그래서 공세를 벌였다. 부동산 정책엔 이윤 싸잡아 비판도 했다. 조대진 변호사. 최근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3% 전후, 뭐 3%좀 미치거나 아니면 뭐 넘거나 뭐 이런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범여권, 물론 정의당에서는 그것에 반박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범여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면 이 3% 정도를 얻고 있는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굉장히 부담 아닐까요? 이런 지지율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토론회를 봤는데요. 저도 토론회를 봤는데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진보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범진보로 이제 분류되니까 정체성과 연대성이 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 좀 살살하지 않습니까? 살살하는데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발언하는 게 느껴지는 게 나는 선거는 모르겠고 표만 얻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에 관련돼서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공격해서 나머지 그 중도층을 가져오려는 그런 뭐 의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진보 진영 범진보로 판단했던 그 입장에서는 볼 때 3% 이상을 노려야 되는 그 심상정 후보의 그런 선거 전략이 상당히 불편하고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방어를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모습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요. 여기서 지난 21일 토론 당시에 심상정, 이재명 후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155 이렇게 네. 그러니까 MB 747 이후에 15년 만에 외형적인 그 성장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네. 참으로 제가 의외였습니다. 이건 MB 때보다 더 호황된 게 아닌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먼저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평소 이제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일방적인 감세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고요. 이게 당내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초자치 광역단체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다 말씀드립니다. 자, 김정욱 특보. 저렇게 토론이 끝나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심상정 후보에 대한 섭섭한,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본인을 더 공격을 하더라. 이렇게 너무 매섭게. 이런 취지의 약간의 좀 섭섭함을 표출했는데 앞으로 토론 2번 남았습니다. 네. 계속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은데 이거 굉장한 부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답답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가 펴나올 때는 저희 이재명 후보 진영일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펴나올 때는 윤석열 후보 진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서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양갈래로 공격을 한다는 그다음에 거예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3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단일화 논란에 휩싸이는 트라우마. 과거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진보 진영의 단일화. 두 번째가 민주당 이중대 논란. 세 번째가 진보성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들을 나름대로 불식시켜야 저희 정의당의 어떤 자기의 브랜드가 나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진정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아쉬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예를 들면 사회적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적 배당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커먼즈라고 그래서 소위 신자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논리적인 내용들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구좌파적인 발상으로 좀 공격을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저런 측면들 같은 경우는 좀
소위 진보 내부에서의 혁신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이 공격하는 건 좋은데 예. 좀 정의당도 좀 혁신하면서 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좀 공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좀 섭섭함을 표시했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 후보께서 이제 정세가 정의다 이런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저는 세금이라는 거하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최인현 단장. 결국 이와 같은 구도가 만들어진 것의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언제가 민주당이 있다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특히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이른바 1호 공약이라고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는 이제 그 검찰 개혁 그것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 정의당에서 요청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은 서로 맞바꿔 썼지 않습니까? 과거 총선 당시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그 정의당이 원내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예. 얘기를 했다가 실제 지난 총선에 어떻게 했죠? 열린 그 민주당을 열린 민주당 맞죠? 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지금 정의당이 지금 몇 석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섭섭하다? 오히려 그 지금 그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섭섭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임종욱 특보가 이제 바로 다른 건 30초 아니고요. 드릴게요. 아니 말씀하세요. 위성정당을 맨 먼저 만든 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런 또 거예요. 순서상은 또 그렇게 전 그런 되네요. 거-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잘못됐다. 법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판할 분이 비판을 하시면 오케이. 근데 이걸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치열했는데 다시 살짝 치열해질 듯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얘기를 어제 참 많이 했어요. 민주당 분들 뭐 이런 얘기죠. 기사가 있습니다. 또 호남 찾은 윤석열 DJ 노무현의 민주당과 협치할 생각이 있다. 거기에 괜찮은 분들 많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DJ 노무현의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요. 이건 또 뭐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운동권의 민주당. 서해안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 이재명 탈진보층을 공략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이종구 평론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역대 어떤 대선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서진 정책을 했고 서진 전략을 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동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역적으로 상대 쪽 진영의 어떤 자기 편을 얼마나 만드냐의 싸움이었거든요. 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을 두 자릿수 이상 그 득표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언제나 갖고 있었던 게 호남을 지역적으로 하는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운동권이나 혹은 에서 나온 세력의 연합체였거든요. 근데 그 연합체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띄려고 지금. 전통적인 그 호남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 예를 들어서 DJ 계통, 뭐 옛날 평화민주당이나 새천년 민주당, 동교동계로 상징되는 그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친노 세력. 친노 세력과 지금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또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운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였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후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거는 자기 편을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대진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뭐 구상론은 의도인데 약간 부조를 시키려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좀 보십니까? 네, 저는 효과는 없을 걸로 보고요. 말장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일단 뭐 호남에 관련돼서 득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한 그 호남 민심에 관련된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뭐 정책보다는 이런 그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뭐 혹하는 그런 예. 마음들을 좀 얻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호남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뭐 운동권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이렇게 막 구분을 해서 이쪽은 우리가 갈 수 있고 저쪽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코로나 관련 얘기 좀 해보죠. 뭐 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당국에서요. 정부 코로나 방역 완화 시사한 날 하루 확진 16만 명 훌쩍, 지금 17만까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풍토병 초입 단계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낙관을 하게 되고 안심이 되는 듯하죠. 그런데요, 설명이 좀 있군요, 이 기사에. 자, 낮은 치명률 유지된 다른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한다. 감소세 전환된 확진자 감소세 전환된 방역 패스 등 조정한다. 그런데 전문가들 일각에서는요, 이거 너무 앞선 메시지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정점 찍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걱정도 있어요. 계속 나오죠 지금. 일단 풍토병 초입 뭐 이런 설명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 사회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사 마지막 기사인데 보시죠.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생각보다 달랐다. 그러니까 지금 뭐 5개 IT 등 직군 한 2천여 명 직장인들 상대로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학벌 등등등과 업무 성과가 뭐 어떤 관계가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연관성 없거나 오히려 나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나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인재 채용 때는요. 역량 위주입니다. 쓸데없는 거 안 봅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바뀐 거죠. 최인현 단장께 변호사로서 시간이 한 30여 초 남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국 스카이 나왔다고 회사 일 잘한다는 건 아닌 것이죠. 아, 스카이는 하늘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결국 일단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서 공정 경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방대를 나왔거나 스펙이 예. 조금 딸리는 사람이 오히려 충성도 있게 열심히 해서 훨씬 더 좋은 그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이것 한번 우리 기업에서 그 채용하는 담당자들 새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펙이 그다지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우리 사회 방향, 어떤 방향을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